예, 미국이 뜬금없이 우리는 지구촌에서 이스라엘이랑 한국하고만 친해. 나머지는 안 친해. 이러면서 아니 그게 뭔가 얘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미국 때문에. 아니에요. 자, 자고로 미국의 동맹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라. 이거예요. 예. 자, 미국이요. 자, 트럼프 2기가 나아갈 안보 핵심 의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NSS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홈페이지에 29페이지짜리를 올렸는데 와, 저 이 내용 보고 되게 진짜 트럼프의 음성 지원이 되는 식으로 썼어요. 정말로. 이거 읽고 있다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국가문서를 이런 표현을 쓰지라는 정도의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 담겼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자, 한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굉장히 자주적인, 아주 자주적인 국방을 추구하는 훌륭한 모범 동맹국이다. 징징대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범 동맹국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거는 또 이제 전체적인 국가 안보 전략이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 국가 방위 전략이라는 걸 또 낼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범 동맹국이라는 걸 아마 넣을 겁니다. 넣을 건데 일단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하고는 빠이빠이 한다. 유럽은 이제 소멸하는 문명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소멸? 네. 야, 소멸하는 유럽 듣기 서운하겠다. 네. 자,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만에 유사시 상황이 생겼을 때 개입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덤비지 마. 우리가 무섭지. 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즉, 쉽게 말해서 한국이 뭔가 대놓고 참전을 하거나 혹시라도 그 전술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작전을 펼친다고 하면 이 시너지가 엄청 커서 중국도 가까이 있는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이 의외로 견제를 할 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은근슬쩍 가서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군사적 우위를 위해서 우리가 제1도련선을 막을 수 있는 동맹들의 이제 군대를 구축할 건데 그 군대의 핵심은 한국하고 일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레기들하고 극우들은 그거 소리 내지 마! 미국이 싫어해! 이러고 지랄 발광을 했지만 아니다. 이제 미국이 대놓고 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고 선제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오케이! 우리는 그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번에 회의에서 왔을 때 한국에 대해서 모범 동맹국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았었고요. 한국이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거나 미국이 싫어하지 않으니 지레 겁먹고 미국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쪼그라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참 최근에 그 공개했던 국가기밀 3가지가 여기에 동시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궁화 위성 7호. 우리 지금 얼마로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25cm. 네. 그러니까 0.25m 기준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리랑 7호요. 네, 아리랑 7호. 아리랑 7호가 그 정도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돌렸다, 애들한테.
야, 이번에 새로 우리 위성 띄워서 사진 한 장 했어. 근데 그걸 딱 받아본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상한데? 이 정도면 0.1m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화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다른 데 0.25m 수준이라고 찍어갖고 보여줬는데 보니까 0.1 수준이야. 이거는 미국밖에 구현을 못했던 해상도인데 한국이 이거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순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가 지금 다 이거에 놀라고 있는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관측 위성은 그동안 미제였는데 이게 일제라는 거야. 특히 일본이 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성이 지금 사실상 미국 거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은 거 아니냐. 특히나 연속 촬영 능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자세 조정 능력 같은 것들이 너무 지금에 있던 것들과 30% 이상 향상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뛰어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리랑 6호가 그동안 사진을 쭉 찍어서 기존에 있던 거. 네, 그전에 있던 게 돌렸거든요. 분명히 50 기준 정도로 찍었었어요. 50이라 하면 50cm. 그러니까 50cm 기준. 네. 그 상고는 50cm 정도 해상도일 거다라고 그동안 찍어왔거든. 7호가 나오고 나서 6호가 사진을 보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이게 25 수준으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6호도 원래 정상 해상도보다 약간 덜하게 찍고 있었다는 거지. 원래 6호는 50cm급. 그러니까. 7호는 30cm까지 볼 수 있는. 근데 이걸 봤더니 6호가 30이고 7호는 10cm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이 야, 이제 군사 동맹이잖아, 우리. 왜 이런 걸 숨겼어? 이제 앞으로 니네 찍은 위성 사진 우리랑 공유하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싫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 야, 니네들 네가 뭐 공유하자 그래서 싫다 그러면 그냥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30년 동안 위성 띄운 나라야. 우리가 니네 위성 신호 얼마든지 해킹해서 받아서 그냥 다 동시에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해킹을 시도했다는 거야. 해킹이 안 된대요. 즉 우리나라의 위성하고 기지국하고 쓰고 있는 이 송신 세계에 있어서 이 암호를 미국도 일본도 못 풀어냈다. 이거 신형 양자 암호 신호인 것 같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런 위성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얘네들이 뭘 찍고 뭘 어디로 운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호를 중간에서 제밍을 해갖고 전부 다 도청할 수 있어라고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와서 바지끄레기를 잡고 빌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거는 어디다 공개하면 안 돼. 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위에 떠갖고 내려다 보고 있는데 보이면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그것 좀 우리도 같이 돌려볼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 은밀한 부분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보안 협정을 지금 준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위성만 잘 만든 게 아니에요. 발사체만 잘 만든 게 아니야. 심지어 통신 암호까지도 완벽하게 현재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너무 웃긴다. 공공연 하잖아요. 다른 나라 거를 해킹해가지고. 아니, 뭐, 윤석열 때 대통령실이 전 세계가 다 듣고 있었잖아요, 동시에. 난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고 있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각 국가가 다 하잖아요.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독일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다 지들끼리 하잖아. 우리도 그냥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술력 우습게 보고 니네들은 해봤자 우리가 다 봐 그랬는데 못 보고 있어서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기관들이. 네. 그리고 관련된 우리가 신형 중고고도 요격 미사일
LSAM 관련한 것들도 지금 이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다 뒤집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했잖아요. 누리호 발사를 하는데 불꽃 색깔이랑 이게 사이즈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네,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크고 거대해서. 불꽃이 세서 그래서 어. 저거 자기 출력 다 안 내고 일부만 올린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놓고 메탄 엔진, 메탄을 연료로 한 엔진을 써가지고 테슬라 스페이스 X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즉 회수가 가능한 3단 발사, 1단 발사체를 조만간 실용화해서 발표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자, 정부가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와 중소형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우주 개발을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탄 엔진은요, 30년 먼저 시작한 일본도 못한 거예요. 왜 메탄 엔진이 왜 중요하냐면, 메탄을 써야 끓음이 덜 나와가지고 이 발사체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를 이 메탄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출력이나 효력을 내기 힘든데, 이걸 뜬금없이 자주포 만들던 현대 로템이 개발을 해가지고 시연을 해서 보여준 거야. 근데 단순하게 1단만 보여준 게 아니라 2단. 그러니까 맨 밑에 하는 추진체에다가 내가 중간에 불꽃이 색깔이 이상하다 그랬잖아. 지난번 누리호 발사 때. 그 2단체까지 이중 구조에 대한 엔진 시험이 어느 정도 지금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현대로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게 관련 기사가요, 12월 3일 날 나왔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거 개발 과제 착수회의에 현대로템이 참가했어 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개발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착수요. 이미 시제품이 나와 있어, 디자인이 지금. 근데 개발 시동이라는데. 네. 12월 이제 10일. 시동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1994년에 메탄 엔진을 개발을 시작해서 2006년에 국내 최초로 연소 시험까지 성공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주 발사체용 메탄 엔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실용화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는 메탄 엔진을 베이스로 한 ICBM 내지는 중거리 또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발사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세계 3대 기술만으로, 양적인 거 빼놓고 기술력만으로 따지면 지금 세계 3대 군사 강국이에요. 중국이랑 일본도 못한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걸 언제 다 준비를 했냐고. 그러니까 미국이 현대적으로, 야, 우리 한국 있잖아. 비리비리해 보여도 이 태권도 10단이야. 내 친구니까, 내 동맹이니까. 태권도 10단이 있어? 9단이 맞아. 그러니까 태권도 10단이야. 얘는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인간 병기야. 얘는 내 친구.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앞으로 니들 다 잘해. 한국이 나고 내가 한국이야. 이러고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송 작가가 기분 좋으면 국가기밀도 공개하는 고품격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분이 그렇게 어디서 국가기밀을 혼자서 듣고 오는지. 기사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저희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처음 듣고 막 미친 듯이 이국장 놓고 저도 그렇고 검색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밀이라고 하기엔 검색이 또 다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안보 전략에 있어서 대만 방어의 최우선을 한국에 맡아달라는 거야. 근데 힘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네가 우리 큰 목 하나만 좀 대신 여기서 좀 해줘. 근데 그거예요. 자, 분명히 봐야 될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일본하고는 차이가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대만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가지고,
한국, 일본하고 우리가 힘 모아가지고 군사적 우위 유지해가지고 대만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딱 이런 거지. 예, 이게 목표인 거지. 그래서 그런데도 그죠. 불구하고 대만을 침공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나서면 옆집 아저씨가 그냥 출근하시는 그냥 일반 회사원의 태권도 10단 아니야. 이 동네에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뭐 일본이랑 서로 뭐 전투기 서로 조준을 했니, 뭐 공격적인 태세로 갔니, 어쩌느니 막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서 한국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데? 니네들 조준할 필요 없이 없어져,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열리질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 이게 단순한 군사력이 치고받고 육상 전략, 해상 전략, 잠수함 전략, 핵 전략을 다 아우르더라도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안보력의 잠재적인 수치가 그걸 유지만 해줘도 지금 동북아가 편안해질 거야라고 미국이 다 계산을 해보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혀 적어도 트럼프 2기 동안은 딴지 걸릴 일이 없으니 마음껏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마음대로 증강하고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라잖아. 핵농충도 하시고요. 뭐 굳이 뭐 핵잠이 필요하시면 하나 만드셔도 뭐 괜찮고요. 아무튼 한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금 딱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딱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없었어요. 그거죠. 네. 그동안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미국 입장에서 견제가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미 대기권 넘어가갖고 날아오는 순간 미국 안에서 현재 기술적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코가 껴 있었는데 한국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커버리지를 한다고 치면 한국의 방공망을 피해갖고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거야. 반대쪽으로 쏘지 않는 이상. 서해 쪽으로 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예요. 자, 잘 들어. 이제 우리는 미국 본토하고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할 테니까 한국,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의 군사적 우위는 한국이 중점적으로 막고 가는 거야. 이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카리브해 쪽에 베네수엘라에 지금 엄청나게 15,000명이 넘는 미군들 항모 전단까지 갖다 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곧 전쟁하겠습니다. 꼬라지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소홀한 사이에 중국이 너무 많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쪽에 영향력을 확장해 왔으니 이번에 내가 있는 동안은 다시 그 영향력을 부활시키겠다, 복원하겠다. 중국을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주저앉히겠다.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는 요 얘기인 거예요. 왜? 중남미 쪽은 미국이 생각했을 때 뜯어먹을 게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내가 뜯어먹어야지 중국이 뜯어먹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유럽은 왜 빠이빠이를 했냐? 유럽은 미국 입장에서 유럽은 항상 자기네를 뜯어먹는 나라였지. 안보라든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무역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남기는 쪽이 유럽연합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들고 나온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고 나토에서도 자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빠질 테니까 유럽이 맡아라라고 이번에 아예 얘기를 했어요. 유럽 대표단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최첨단 부분에 있어서만 미국이 일정 정도 책임을 다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재래식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감시, 정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니들이 해라라고 지금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떼내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신경 안 쓰고 중남미 쪽으로 신경 써가지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이 더 뜯어먹겠다. 이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발대기가 곤란하던 쪽이 사실은 동아시아였는데 한국의 태권도 10단이라는 걸 확인해버리고 나니까 맞아요. 아니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한국을 몰랐고 내 자신을 몰랐네. 이렇게 쌈자라는 애가 거기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함부로 보호비 뜯으려고 했던 거네. 내가 많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방위와 어떤 이 앞으로 안보관계 협상을 다 바꾸려고 해요. 그래갖고 맞아요. 지금 3대 TF를 구성한다는데 이게 제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서워. 네. 우라늄, 핵잠, 방위비 관련한 3개 TF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지금 대통령실이, 우라늄, 핵잠, 국방비 관련해서 3개의 TF를 구성을 할 예정인데, 요거 미국하고 실무 협의 중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미 안보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등을 포함한 실무 협의가 12월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성과는 내년 전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보실 주관 하에 태스크포스 3개를 구성을 하는데 농축 우라늄 관련, 핵추진 잠수함 관련, 국방예산 관련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앞으로 미국의 동맹국, 이게 미국과 친서방 국가들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모든 건조와 시스템 운영, 정비를 한국 기술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한국밖에 없지 뭐. 한국밖에 없으니까. 없어.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숟가락을 얹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또 그 민간 상선이 아닌 그 군용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네. 우리가 2배를 받아도 걔네들한테는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탱이 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봐지고, 우라늄,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우라늄 핵 농축에 관한 부분은 한국이랑 동업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심정적인 동업인 줄 알았어요. 실무적인 동업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동업해갖고 군용 잠수함이나 군함 몇 척 만드는 거 하려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상업 선박을 비롯한 이 대형 엔진들에 대한 이 조농축 원자력 엔진의 상용화 시장을 역시나 미국과 한국이 나눠서 독점하자라고 하는 TF인 것 같습니다. 국방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방비 자진해서 증액하겠다고 했어요. 네, 자진해서 GDP 대비 3.5%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 증액을 할 건데 우리 이걸로 우리 단순하게 소모성 무기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우리도 다 있으니까 미국하고 같이 차세대의 압도적인 어떤 전력을 키울 수 있는 6세대 전투기라든지 4세대 전차라든지 100km 날아갈 수 있는 자주포라든지 이와 같은 지금에 있는 이 전장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이제는 한물간 뭐 아파트 헬기를 사라는 둥 뭐 이상한 이 F-35 같은 거 지금 주문하면 10년 후에 받을 거 미리 선불로 돈 내라는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달라는 기술 주고 우리랑 같이 개발해 갖고 같이 쓰자. 니네도 자주포 필요하고 차세대 전차 필요하고 차세대 잠수함 필요하고 하지만 니들 돈 없고 제조시설 없어서 못 만들잖아. 우리 국방비 그렇게 쓸 거야. 라고 TF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국력의 상징입니까? 아무튼 이미 합의 로드맵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연합훈련 관련된 입장도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연합훈련 자체가 대북 카드 그러니까 훈련을 한다고 하는 대북 카드로 해갖고 그게 뭐 회담을 열기 위한 전제 조건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안 하고 그와 상관없이 관련된 뭐 미국하고의 안보 협력 관계라든지 왜냐면 훈련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미군은 매년 바뀌거든요.
이 매년 새로운 군대, 그러니까 주둔기간이 끝난 군인들의 한 절반 내지 30%가 매번 새롭게 배치되고 기존에 있는 나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매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의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것 자체를 미국하고 북한이 갈등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후방에서 군수 지원 관련된 걸 하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미국에서 배에다가 장비랑 새 인원들을 실컷 싣고 와서 기존에 퇴역하고 나가는 구 장비들이나 또는 사람들을 싣고 돌아가는 게 이 훈련의 사실상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치적 외교적인 거에서 관심 안 가지고 하겠다는 거야. 북한이 지랄하든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 이제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훈련 계속하면은 대화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 훈련을 북방에서 남방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니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충남선 이상은 안 올라갈게. 경북선 이상은 안 올라가고 그 밑에서만 할 테니까 너도 그거 갖고 시비 걸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대체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찜찜하긴 하지만 좌청룡 500호처럼 좌이스라엘, 우한국이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범찐 건 어디다? 대만, 일본, 호주입니다. 얘네들은 그동안 방위 동맹으로서 뭐 오커스부터 시작해서 쿼드까지 막 여러 가지로 해갖고 때만 되면 불러들이고 돈 뜯고 니들이 진짜 우방이니 어쩌니 하고 지들끼리 모아서 뭐 파이브 아이즈를 하네 어쩌나 이 난리를 쳤는데 막상 트럼프 들어오고 나니까 니들 다 필요 없어. 나는 한국과 이스라엘만 친한 동맹이고 나머지 니들은 보호비나 내 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도 바뀌겠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이 단순하게 동아시아를 지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나토가 지금 소련을 어떻게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고. 한국이 파병도 해주고 물자도 지원해갖고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미국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러시아의 유럽 침공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 보러 러시아를 막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니들 마음대로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뭘 좀 니들도 이제 갖고 와야지. 일단 프랑스부터 여기 문서부터 빨리 반환하면서 시작하자. 아무튼 새해 들어서 세계 질서는 이제 완전히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